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좀 발표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요. 네, 뭐 생각보다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죄송하지만 네,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조절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게 이 주제가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고요. 근데 많이 다뤘고요. 근데 이게 지금 1970년대 말부터 계속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한 특허 적격성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주제고 또 생각들이 많이 다르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일단은 뭐 감사를 드려야죠. 일단 소중한 발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홍지 시사연구원 측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저도 제가 이제 제 배경을 뭐 적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이제 1990년대 말부터 오픈 소스 쪽에 활동을 했었고요. 리눅스 관련해 가지고 뭐 엔지니어도 아닌 것 같은데 엔지니어처럼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쪽에 나름대로의 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된 이런 법률들을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뭐 박사학위도 논문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주는 원래 이제 제가 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법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연구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된 이 특허 적격성의 문제는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지는 이제 특수성이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특허 대상의 적격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술이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내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좀 이어서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도 그런 큰 전제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는 결국에는 이제 특허 제도라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엔 기술 및 산업 발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런 큰 전제에서 대명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들이 있어왔고요. 일단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거 일본이나 이런 쪽을 다 다루려고 하면 너무 이제 그것만으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1984년 11월 1일 날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이제 보호를 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물론 컴퓨터 관련된 것들은 물건 발명으로서 뭐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호가 시작됐고 95년도에 이제 관련 좀 소소한 이제 수정이 있었고 이제 뭐 소소하지만은 않죠. 나름의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그다음에 1998년도에 기록 매체 특허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기록 매체 특허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에서 그거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록 매체 특허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이제 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특히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뭐 수정이 됐지만 뭐 일단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정말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술 기록 매체 특허 이후에 발명 이후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2014년 7월 1일 날에 이제 있었던 매체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것이 이제 발명의 범주에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의가 일단 변화가 된 게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그런 변화가 있었을 테지만요. 일단 하드웨어에 초점을 둔 이런 정의 부분이 있고 일단은
그 2014년도에 그 개정 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그 범주가 이제 마련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 폐기가 됐어요. 이게 그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이제 일본의 이 관련된 그 일본 쪽의 이제 모델을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논란이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이제 벗어나진 않았던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SSB 판결 이후에 정착이 됐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본에서 계속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도 10월 1일 날에 이제 김동완 의원께서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에 보시는 이제 심사 기준이 개정이 된 다음에 이어서 일어났던 후속 작업을 일어났던 거예요. 이제 일본도 사실은 그렇게 후속 작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그 시민단체하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제 자꾸 이제 사실은 이 특허청에서는 자꾸 이제 그 오픈 소스 쪽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 쪽에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넷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IP 레프트 쪽의 개념으로 이제 반박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부는 이제 소기업이나 이런 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이런 문화부에서 이제 갖고 있는 또 이런 또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반박을 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오픈 소스 쪽에 자꾸 무게가 실리는데 오픈 소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약간 새 나가는 거지만 오픈 소스는 기본적으로는 기술 발전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게 이제 과연 오픈 소스 쪽에만 생각일까? 뭐 이런 쪽의 생각들은 이제 갖고 있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단 2015년도에 그 포기를 특허청 제가 이제 뭐 안 되진 그 녹화가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을 안 하고 적었어요. 혹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폐기 특허 일부 개정 폐기를 요청했는데 일단 큰 현재로서도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2014년 7월 1일 날 시행한 심사 기준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이제 현재 그때 당시 그걸로 또 이제 운영하는 데는 그 당시 입장에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이제 보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전송을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부 측과 협의가 미흡이 됐다.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 일본에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거를 입법한 것인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받아들이니 과연 이제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부 측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업계의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의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발견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외에서 이제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2000년대 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계속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합점을 마련하느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선 페이턴트 서브젝트 매터 엘리저빌리티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약간씩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기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초 연구가 적정하게 돼야지 사실 그 이후의 것들도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발명의 정의는 우리나라, 일본하고 비슷하고요. 미국은 간단하게 발명 또는 발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제외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것으로 아래 두 경우 해가지고 나왔고요. 이게 지금 일본 것
일본의 이제 심사 기준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하느라고 사실상 일본 거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계속 이제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추가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허 대상 적격성은 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 법칙 및 자연 현상을 이제 특허 대상에서 이게 말하면 이게 법정 뭐 제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법적 제외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마련된 뭐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것이 특히 이것에 포함된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 그것이 특히 문제가 됐었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넓은 의미에서 또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 또는 이제 자연 법칙 정도로 이제 기술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으로 기술이 되든 일단 특허 적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허 대상으로 이제 그 한국은 이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그래서 물건과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 적격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근데 또 이제 그 청구항에 이렇게 그 범주에 이렇게 그 관련된 입법은 아니고요 물론 어떤 분이 뭐 입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위임 입법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법은 아닌데 사실상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 판결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위임 입법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입법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결국엔 여기에 보면은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기 이제 이게 다른 거였군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 처리가 이런 이제 그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다음에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다음에 기계 제조물 혹은 조성물 또는 프로덕트로 기술하는 경우에 가 있는데 이 프로덕트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띵 또는 프로덕트라는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특별한 운영에 관한 것이면 특허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법정 특허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벤슨 판결이 아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이보다 월등한 추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면 특허 적격성이 있다라고 프로메테우스 판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벤슨 판결에서도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면 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비즈니스 방법의 한 유형으로 특허 대상에 배제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성공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한다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물건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 일단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이고요. 미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그게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이제 프린트물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 제가 이제 오탈자가 나왔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MPP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청구될 것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불인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제 항고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고심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단순한 제시는 특허 대상은 아닌 거고요. 가이드라인상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상.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불인정합니다. 이 박상현 이분이 이제 이거 만들 때 이거 심사 기준 만들 때 관여하신 분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불인정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불인정한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거를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방법물, 그다음에 방법 장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로 이제 그 특허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덕트가 있다, 내지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예시로 들면서 미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기록 매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거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록 매체에 저장된 거기에 이제 임베드 되고 인바디된 뭐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서요. 예, 그래서 이제 매체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품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은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술 방법이고 비즈니스 방법 한 유형인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물건 발명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이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방법 특허로 많이들 이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어찌됐든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발표를 보면은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장된 매체, 기록 매체를 이제 앞뒤로 바꿔놓은 거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은 또 불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는 뭐 설명을 제가 이제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물건이 아닌데 사실 물건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자체로도 또 특허가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매체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를 해석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하급시 판결에서는 각주로 이거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프로그램 적격성 문제인데요. 시간이 계속 저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죠. 이게 롱 스탠딩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제가 뭔가 빼먹고 한 게 있긴 한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롱 스탠딩 독트린이라는 게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멘탈 스텝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 MOT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벤슨 판결에서 먼저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건 발명 같은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두 가지입니다. 물건에 포함이 돼서 발명으로 인정받느냐, 아니면 물건이 방법으로 받느냐. 그런데 이제 SSB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게 물건 발명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물건이 끼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는 얘가 SBSB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은 상당히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넓게 확장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SS 판결이나 앞에 나왔던 이 판결, 거기에서 조금 이제 더 넓게 해석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결국에는 이 벤슨 판결에서 나왔던 기초 이론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넓게 멀리 나가버린 이런 거였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좋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가 됐고, 실제적으로도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또 이제 이후에 이제 판결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특허 적격성 판단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주저주저 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슈 페이퍼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넣을 텐데, 보시면 이렇게 플루 판결이라든가 다이어 판결 이런 것들, 다이아몬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보면 특허 적격성에 대한 어떤 창의적 개념에 대한 이 기준을 제시해줬고,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요 판결에서 요게 이제 강조가 됐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발명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좀 재확인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로리 판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매체 특허가 연결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알라펫 판결인가요? 이 판결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유용하고 구체적 실질적 결과인데 이 인간에서 만들어진 태양의 모든 것은 다 인정한다. 그리고 이 말하자면 그 특허 적셔서 101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의회에서 거기 관련된 뭐 제한을 걸거나 이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허 적격 대상을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 그 이 알로페 판결에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니 그 물건 발명이거든요. 물건 발명인데 그래서 유용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결과의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그 특허성을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마치 비즈니스 방법 특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결과 기준에 따라서 인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하자면 이제 소프트웨어 발명, 그러니까 그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그 범위를 좀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을 했고요. 빌스피키 판결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이제 이게 지금 한동안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그 한국이나 미국, 유럽에 충격을 줘서 한국, 미국, 일본에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물건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유럽에서도 2000년대 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유럽에 있는 관련된 이제 그 조약을 이제 수정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엔 이제 유럽에서는 무산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같이 이제 바꾸지 않는 그런 쪽으로 됐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다시 이 MOT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MOT 원칙이었고 이 이후에는 이 사건 스트리트뱅크 사건 이후에는 이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결과가 그 물건 특허든 방법 특허든 거기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특허에 대한 기준이 됐었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 보시면 유용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결과가 뭔가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화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도 또 구체화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MOT 원칙을 이제 재확인하면서 그 유용하고 구체적인 실질적인 결과 기준을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준 폐기를 했었고 대법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그 유리한 테스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폐기가 됐고 다만 이 MOT 테스트를 너무 이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초점이 좀 그 범위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일한 테스트는 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요 프로메테우스 판결하고 앨리스 판결을 넘어가면서 이 인벤티브 창의적 개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발명적 개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창의적 개념의 포함 여부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단계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계속 판단 부분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조금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체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청구항이 아까 보시면 이제 이 태양 아래에 만들어진 모든 것, 요거로 인해서 마치 이게 이거를 벗어나도 되는 것처럼 이제 잠깐 얘기가 벗어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SS 판결 이후에도 결국에는 방법기계 제조물이라고 하는 물건 발명과 그다음에 이제 기계 제조물 혹 조성물이라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그렇지만 방법 발명에 있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새로운 그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확대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에도 그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결국에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체 특허까지만 인정이 됐었고 방법 발명과 매체 특허 그다음에 이제 물건 발명 이렇게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실제 세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이죠. 그래서 일단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특허 적격 대상일 수도 있다. 근데 일단 판단을 할 때는 첫 번째 얘네가 이제 이거에 들어가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런 청구항을 채용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과연 그 자체를 월등히 능가하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확인해서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앨리스 마요 프레임워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들 보면 이제 그럼 월등하게 능가하는 추가적인 요소들 뭐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여기에서 좀 더 많은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판결 예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결국엔 사실 이것도 설명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월등하게 뭐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 예들을 가지고서 그 사례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제 구체화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해 줬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미국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 너무 죄송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미국 모두 특허성을 일단 부정을 하고 있고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물건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건 및 방법 특허 모두 특허성을 부정하는데 여기 하드웨어가 끼워져 있으면 내지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이거 이제 애브스트랙트 이제 추상적 개념이라든가 뭐 자연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말하자면 어떤 월등히 뛰어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특허를 인정해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실제 세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은 한국, 일본은 이제 자연법칙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성은 일본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하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드웨어랑 연관성 협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또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허성 부정하고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성은 향후에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봐서는요. 자, 한국 특허청은 지금까지 이렇게 참여가 있음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렇게 일본 특허청도 이렇게 참고를 하고 한국 특허청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2014년도에 폐기 사례는 이제 이 개정이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뭘 빼먹고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기술과 산업 발전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그런 거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 결국에는 특허라는 것이 땅 따먹기 형식이 되면 굉장히 서로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자연법칙 내지 애브스트랙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 영화 히든 피겨스를 보시면 이제 성공 카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걔를 넣으면 걔가 막 계산을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그거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계에서 이제 연산을 수행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거를 명령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얘네들이 잘못하면 그냥 생각을 옮겨놓은 것일 뿐인데 말하자면 그런 거에 한글로 그냥 뭐 요즘에는 이제 아들이 한글로 이제 구글로 이렇게 한글로 검색하는 걸 요즘에 굉장히 재밌어하는데 그것처럼 그냥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거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체화해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결국에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과 산업이라고 기술 및 산업 내지는 기술의 발전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미국 이제 판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것에 의해서 특허가 될 수 있는 게 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면 왜 특허가 안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특허 발명의 실제 현실 세계에서 특허 발명으로서 이제 될 수 있는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술 발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특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땅 따먹기 형식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전제를 해가지고 일단 신중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특허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이제 제도도 신중하게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뭐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사실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매체 특허 미국에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매체 특허, 물건 특허, 그다음 방법 특허 뭐 이런 정도 거거든요. 거기에 뭐 민스 플러스 뭐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서 더 벗어나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그거를 더 멀리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오히려 멀리 간 다음에 일본처럼 그것도 좀 뛰어넘는
것처럼 가게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적어도 물론 이제 일본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그렇게 이제 여겨질 정도로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실시를 해오고는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일본에서 정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이제 고찰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중 검토를 좀 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기술 컴퓨터 관련 발명 이 이제 이런 제도라는 것은 특허 제도 관련된 이제 특허 제도는 다시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술 그다음에 산업이 과연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고민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